안녕하세요. 72세 된 박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건강에 대한 욕심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경기도 수원의 구시가지에 있는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 철민이는 75세고 저는 72세인데 둘 다 은퇴한 지 오래됐죠. 철민이는 60세에 다니던 제조업체에서 정년퇴직했고 저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가끔 50대에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한 게 전부였고요. 경제적으로는 그리 넉넉하지 않아요. 철민이가 받는 국민연금이 월 48만 원, 거기에 기초연금 52만 원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생활비는 12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특히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저희 둘 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것저것 아픈 곳이 많거든요. 저는 고혈압에 당뇨 초기 진단받았고 골다공증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철민이는 관절염이 심해서 걷는 것도 힘들어하고 귀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병원비가 한 달에 30만 원은 좋게 나가요. 나머지는 적금에서 빼서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큰아들, 작은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그나마 중소기업에서 과장까지 올라갔지만 자기 가정도 있고 작은아들은 자영업 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오히려 저희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 건강은 우리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죠. 2020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TV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건강 프로그램에서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양제를 잘 챙겨 먹으면 병원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영양제라는 걸 별로 관심 없게 봤어요. 그냥 음식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TV에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이가 들면 음식만으로는 부족한 영양분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70대는 더더욱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약국에 가서 상담 받아봤어요. 약사님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고혈압이 있다고 하니까 오메가3가 좋다고 하시고 당뇨 초기라고 하니까 크롬이 들어간 영양제를 추천해 주시고 골다공증 예방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오메가3 하나만 샀어요. 한 달분에 3만 원 정도 했는데 먹어보니까 별로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혈압도 조금 안정되는 것 같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플라시보 효과였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가서 이번에는 칼슘 마그네슘도 추가로 샀어요. 또 한 달 지나서는 종합 비타민도 샀고요. 그렇게 하나씩 늘려가다 보니까 6개월 만에 제가 먹는 영양제가 7가지가 됐어요.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종합 비타민, 비타민 C, 비타민 D, 루테인 그리고 유산균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 먹고 그 다음에 영양제 7개를 한꺼번에 먹었어요. 저녁에도 또 일부 영양제를 먹고요. 철민이는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그렇게 많이 먹어서 뭐하냐, 약국 돈벌이해 주는 것 아니냐고 계속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건강인데 미리미리 관리해서 나중에 병원비 안 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약국에 갈 때마다 새로운 영양제가 나왔다고 광고하는 거예요. 항산화에 좋은 코엔자임, 혈액순환에 좋은 은행잎 추출물, 간 건강에 좋은 밀크시슬까지. 그럴 때마다 이것도 먹어야 하는구나 싶어서 하나씩 더 추가했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먹는 영양제가 12가지가 됐어요. 아침에 8개, 저녁에 4개씩 먹었는데 영양제만으로도 배가 부를 정도였어요. 한 달 영양제비도 18만 원까지 나가더라고요. 생활비 120만 원 중에서 18만 원이니까 정말 큰 부담이었죠. 철민이는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미친 거 아니냐, 영양제에 20만 원 가까이 쓰면서 정작 밥은 라면으로 때우고 하면서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영양제비 때문에 식비를 줄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중간에 끊으면 몸에 이상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약사님들도 계속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라고 하시니까 더더욱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몸에 이상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영양제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메스꺼운 느낌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이상하게 생각한 게 영양제가 몸에 좋은 건데 왜 이럴까 하면서 오히려 용량을 늘렸어요. 효과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요. 가을쯤부터는 이상하게 피로감이 심해졌어요.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먹는데 왜 몸이 더 피곤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피로회복에 좋다는 비타민 B 컴플렉스를 추가했죠. 그러니까 13가지가 됐어요. 겨울에는 식욕이 아예 없어졌어요. 영양제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영양제는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이게 제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라고 생각했거든요. 철민이가 병원에 가서 검사나 받아봐라 하고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병원비 아깝다고 미뤘어요. 영양제 먹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월 어느 날 정말 큰일이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누렇게 뜨기 시작했어요. 철민이가 보더니 깜짝 놀라서 당장 병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상해서 따라갔는데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혈액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결과가 나왔는데 간 수치가 정말 심각하게 높아져 있었어요. 정상 수치가 40 이하인데 제 수치가 180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혹시 술을 많이 드시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술은 거의 안 마셔요. 그럼 무슨 약이라도 드시고 계신가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먹고 있던 영양제를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얼굴이 심각해지시더라고요.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과다 섭취하면 간에 독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당장 모든 영양제를 중단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건강해지려고 먹던 영양제가 오히려 제 간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여러 영양제를 동시에 먹으면서 성분이 중복되고 특히 비타민 A, 비타민 D, 철분 같은 성분들이 간에 축적되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바로 입원했어요. 3박 4일 동안 수액 치료를 받으면서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받았어요. 입원비만 해도 120만 원이 나왔는데 그동안 영양제비로 아꼈다던 병원비가 한 번에 다 날아간 거죠.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영양제도 결국 약의 일종이라서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에는 신장이나 간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어서 영양제를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양제 간에 상호작용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칼슘과 철분을 같이 먹으면 흡수가 방해되고 비타민 E와 혈액 희석제를 같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몸에 좋다니까 다 먹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영양사도 연결해 주셨어요.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제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깨달았어요. 70대 여성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양이 따로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몇 배나 많이 섭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같은 경우 하루 권장량이 100mg인데 저는 1000mg짜리를 먹고 있었어요. 10배나 많이 먹고 있었던 거죠. 칼슘도 하루 700mg이면 충분한데 1200mg을 먹고 있었고요. 영양사 선생님이 제대로 된 식단을 짜주시면서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는 굳이 영양제로 먹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일반적인 식단으로도 대부분의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완전히 영양제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정말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적정량만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나 약사와 상담을 받고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퇴원 후에 동네 약국에 가서 약사님과 다시 상담했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니까 약사님도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계속 새로운 영양제를 사겠다고 하니까 판매만 하셨던 건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는 체크를 못 하셨던 거예요. 약사님과 상담 결과 저는 오메가3와 비타민 D만 먹기로 했어요. 오메가3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정말 필요하고 비타민 D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요. 나머지는 다 끊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불안했어요. 그동안 먹던 영양제를 끊으니까 몸에 이상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을 믿고 참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단백질도 생선이나 두부로 챙겨 먹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한 달 후에 간 수치 검사를 받았는데 180이었던 수치가 80으로 떨어졌어요.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진 거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지금은 오메가3와 비타민 D 2가지만 먹고 있어요. 영양제비도 한 달에 3만 원 정도로 줄었고요. 그 대신 좋은 식재료를 사서 제대로 된 음식을 해 먹고 있어요.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철민이와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그동안 영양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졌거든요. 오히려 제가 아팠을 때 철민이가 얼마나 걱정해줬는지 알게 됐어요. 입원했을 때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해주고 퇴원할 때도 제 손을 꼭 잡고 앞으로는 나하고 상의해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들들도 그때 알게 됐어요. 큰아들이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입원비를 대신 내줬어요. 그리고 엄마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몸에 이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병원비 아끼겠다고 미루다가 더 큰 병이 될 뻔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건강해지겠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쳤고 병원비 아끼겠다고 한 일이 더 큰 병원비를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는 게 가장 후회돼요. 요즘은 건강 정보를 볼 때도 조심스러워요. TV에서 어떤 영양제가 좋다고 하면 바로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의사 선생님께 물어봐요. 정기 검진 받을 때마다 이런 영양제 먹어도 될까요? 하고 상담받고요. 그리고 약국에서도 이제는 약사님께 제가 먹고 있는 다른 약이나 영양제를 다 말씀드려요. 상호작용이 있는지 확인받고 사요. 약사님도 이제는 제 전체적인 복용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양제도 약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적정량을 지켜서 먹어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요. 지금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부터 재요.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오메가3 하나만 먹어요. 저녁에는 비타민 D 하나만 먹고요. 예전에 13가지 먹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간단해졌죠. 대신 식사를 정말 잘 챙겨 먹어요. 아침에는 현미밥에 된장국, 나물 몇 가지 해서 먹고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요리를 꼭 넣어요. 저녁에는 가볍게 죽이나 국수로 먹고요. 간식으로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조금씩 먹어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도 해요. 영양제만 먹으면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경로당에 가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할머니는 홈쇼핑에서 파는 건강식품을 매달 수십만 원씩 사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인터넷에서 본 정보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영양제를 드신다고 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려요. 영양제도 약이니까 전문가와 상담받고 드시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음식으로 하시라고요.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요. 특히 우리 나이 또래 분들은 정보 습득이 제한적이잖아요. 인터넷을 잘 못하니까 TV나 신문, 주변 사람들 얘기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받는 게 중요해요. 요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균형이에요. 영양도 균형, 운동도 적당히, 스트레스도 적당히 관리하고요. 예전에는 뭔가 특별한 걸 먹으면 특별히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좋더라고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항상 상의하니까 철민이도 좋아하고 아들들도 안심하더라고요. 특히 건강 관련해서는 꼭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결정해요. 지난번에도 무릎이 아파서 글루코사민을 먹어볼까 생각했는데 철민이랑 큰아들이랑 상의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먼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 단순한 근육통이었고 물리치료와 가벼운 운동으로 금방 좋아졌어요. 괜히 영양제부터 찾았으면 또 돈만 낭비했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제가 영양제에 의존했던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뭔가 특별한 걸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꾸준하고 기본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아요. 혈액 검사도 하고 간 기능도 체크하고요. 처음에는 검사비가 아까웠는데 영양제에 한 달에 18만 원씩 쓰던 걸 생각하면 3개월에 10만 원 정도 드는 검사비는 오히려 저렴한 거더라고요.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훨씬 적게 들고요. 최근에 받은 검사에서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간 기능도 완전히 회복됐고 혈압이나 혈당도 잘 관리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시면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건강 정보를 접할 때도 비판적으로 봐요. TV에서 어떤 영양제나 건강식품 광고가 나오면 과연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부터 해봐요. 그리고 궁금하면 다음 병원 가는 날에 의사 선생님께 물어봐요. 대부분 필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와요. 약국에서도 예전처럼 충동적으로 사지 않아요. 약사님이 뭔가 추천해 주시면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고 일단 나와요. 그리고 철민이랑 상의하고 정말 필요한지 며칠 더 생각해 본 다음에 결정해요. 대부분 며칠 지나면 굳이 필요 없겠다 싶어서 안 사게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 분들도 영양제를 많이 드시던데 저희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길 바라요. 특히 인터넷에서 해외 직구로 영양제를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외국 제품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고 성분 표시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도 부모님이 영양제를 너무 많이 드시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희 아들들도 그때는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더 일찍 말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양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소용없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양제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서 정말 편안해졌어요. 매일 아침 13개씩 영양제 먹느라 스트레스 받고 돈 걱정하면서 억지로 먹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몸도 마음도 더 가벼워진 것 같고요. 건강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건강해지려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받으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지금도 가끔 새로운 영양제 광고를 보면 솔깃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간 수치가 180까지 올라갔던 그날을 떠올려요. 그러면 금방 정신이 들어요. 건강은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관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도 영양제 복용할 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고 적정량만 드세요. 그리고 영양제보다는 좋은 음식과 규칙적인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